여러분, 살면서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차라리 대놓고 화를 내거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대처하기라도 쉽죠. 가장 무서운 건 겉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우아하고 이해심 많은 척하면서 뒤로는 교묘하게 사람 피를 말리는 소위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본인을 신세대 시어머니,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나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거 딱 질색이다. 제사? 어우, 남들 다 하는 그런 구시적인 걸 왜 하니? 우리는 형식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쿨하게 살자. 대충 해, 대충.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대충이라는 말 뒤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함정이 숨겨져 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시어머니의 그 위선적인 가면을 어떻게 벗겨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는 제사상에 어쩌다 새우깡 한 봉지가 올라가게 됐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속이 답답하셨던 분들, 오늘 제 이야기로 가슴 뻥 뚫리는 기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3년 전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고운 분홍색 정장을 차려입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사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어머니들 보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지은이 귀한 딸인데 남의 집 가서 고생하면 안 되죠. 명절에도 음식하지 말고 우리끼리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사 먹을 겁니다. 저는 형식 따지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 말씀에 저희 친정엄마는 감동해서 눈시울까지 붉히셨습니다. 저도 속으로 와 정말 좋은 분을 만났구나 하며 안도했죠.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어머니의 그 쿨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첫 번째 사건은 신혼 초 주말이었습니다. 아, 지은아, 주말에 뭐하니? 그냥 심심해서 전화해봤어. 오라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맛있는 밥이나 한 끼 사줬으면 해서. 오라는 건 아니라면서 밥을 사주시겠다니 며느리 된 도리로 당연히 찾아뵈어야죠. 기분 좋게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으로 가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이시더군요. 아유, 얘 요즘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 조미료만 잔뜩 들어가고 몸에 안 좋아. 내가 재료는 다 사뒀는데 내가 요즘 손목이 시큰거려서 칼질을 못하겠네. 재료 손질만 좀 도와주렴. 결국 그날 저는 밥을 얻어 먹으러 갔다가 3시간 동안 월남쌈 재료를 채 썰어야 했습니다. 당근, 오이, 파프리카, 산더미처럼 쌓인 야채를 썰고 있는 제 뒤에서 시어머니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썰어주니까 더 얇고 예쁘네. 역시 젊은 애들이 빨라. 나는 늙어서 그런지 칼만 잡으면 손이 떨려서 원. 이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이분의 쿨함은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길 때만 발동한다는 것을요. 본인이 편할 때는 신세대고 며느리 부려먹을 때는 손목 아픈 노인이 되는 기적 같은 논리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하나하나 밥 먹는 모습까지 지적하셨습니다. 하루는 밥을 먹다가 목이 메어서 물을 좀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겁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 지은아, 식사 중에 물 마시면 위액이 묽어져서 소화 안 돼. 그리고 밥 먹다 말고 물배 채우는 거. 그거 옛날 못 살던 시절에나 하던 행동이야. 좀 교양 있게 먹을 수 없니? 밥 먹다 물 마시는 게 교양 없는 행동인가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죄송합니다 하고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시어머니는 식사 다 끝나시자마자 믹스커피를 2잔이나 연거푸 타서 드시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어머님, 식후에 바로 커피 드시면 소화에 안 좋지 않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걸작입니다. 아유, 얘는 커피는 소화제야, 소화제. 서양 사람들은 다 밥 먹고 커피 마셔. 이게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이지. 본인이 하는 건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며느리가 하는 건 못 배운 행동이라니. 그때부터 슬슬 가슴속에 화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지난달 돌아가신 시아버님 제사 때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사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밑밥을 깔기 시작하셨어요.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으셨죠. 지은아, 이번 제사는 정말 간단하게 할 거다. 너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무슨 음식을 하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몸만 와라. 그냥 전이랑 나물 몇 가지만 시장에서 사면 돼. 너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한국 며느리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절대 하지 마라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와서 일할 준비 단단히 해라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요.
제사 당일 저는 퇴근하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몰라 전 붙일 때 입을 편한 바지까지 챙겨서 갔죠. 도착해서 식탁을 보니 휑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사오신다던 전도 나물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시장에서 음식 사오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가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글쎄 시장에 갔더니 기름 냄새가 너무 역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지 뭐니? 그리고 가만 보니 파는 음식은 정성이 없어서 조상님이 노하시겠더라고.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으니까 간단하게 동그랑땡이랑 꼬치전, 동태전만 좀 부칠까? 간단하게 전 세 가지라니요. 그게 간단한가요? 게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밀가루 반죽부터 고기 다짐육, 꼬치 재료까지 완벽하게 손질되어 통에 담겨 있더라고요. 아파서 시장 냄새도 못 맡으신다는 분이 장은 언제 이렇게 꼼꼼하게 다 보셨대요? 어머, 재료가 있네? 호호, 내가 혹시나 해서 사다 둔 거야. 역시 내가 성견지명이 있어. 저는 그 좁은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4시간 동안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핑 도는데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시며 친구분들과 깔깔대고 통화를 하시더군요. 그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제 인내심의 퓨즈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며느리! 지금 부엌에서 솜씨 부리고 싶다고 난리지 뭐니? 나는 그냥 사 먹자고 했는데 굳이 본인이 하겠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미련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사서 고생하나 몰라. 호호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련하다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 속으로는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는 이 이중적인 태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 요즘 애들 방식, 쿨한 방식이 뭔지 제대로 보여드리기로요. 저는 다 부친 전을 접시에 담지 않았습니다. 미리 가져온 큰 밀폐 용기에 싹 다 담아서 몰래 제 차 트렁크에 실어버렸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사 시작 10분 전, 퇴근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상을 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전 다 됐니? 냄새는 기가 막히던데 왜 이렇게 안 가져오니? 이제 가져와라. 시어머니의 재촉에 저는 아주 당당하게 부엌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제 양손에는 뜨끈한 전접시 대신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저는 봉지를 뜯어 제사상 위에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후두둑 하고 떨어진 건 바삭한 새우깡 한 봉지, 컵라면 2개, 그리고 삼각김밥 3개였습니다.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죠. 시어머니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입을 딱 벌리시고는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제사상 이게 뭐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해맑은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까 친구분이랑 통화하시는 거 제가 다 들었어요. 제가 땀 흘리며 음식하는 게 미련해 보이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촌스럽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씀이 100번 맞더라고요. 제가 눈치 없이 쿨하신 어머님 취향을 못 맞춰드렸어요. 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냄새 나는 저는 싹 다 치웠어요. 요즘 MZ세대들은 제사도 형식 안 따진다면서요? 돌아가신 아버님도 기름진 전보다는 짭짤한 새우깡에 소주 한 잔 딱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컵라면도 국물 시원하라고 육개장으로 사왔어요. 어때요? 어머님이 원하시던 대로 완전 쿨하죠?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시며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해드리는 척했죠. 어머님, 쓰러지시면 구급차 부를까요? 아, 참, 구급차 부르는 것도 너무 유난 떠는 거니까 그냥 누워 계세요. 쿨하게 좀 쉬시다 일어나세요. 옆에 있던 남편은 상황 파악하고 제 눈치 보느라 바닥만 보고 있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웃음을 참느라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 제사는 새우깡과 컵라면, 삼각김밥을 올려놓고 지냈습니다. 절을 올리는데 새우깡 봉지가 조명에 반사돼서 번쩍거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바뀌셨냐고요? 네,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이제 저한테 일 시킬 때 쿨한 척, 위하는 척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제가 새우깡 들고 올까봐 무서우시거든요. 얼마 전 명절 때도 그냥 배달이나 시켜 먹자라고 빈말을 던지시길래 제가 휴대폰을 꺼내며 네, 좋아요. 쿠팡이츠로 치킨 시킬게요. 라고 소리쳤더니 기겁하시며 아무 말씀 못하시고 본인이 주섬주섬 앞치마 메고 전을 붙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시어머니의 쿨병에는 약이 없습니다. 딱 하나,
며느리의 광기만이 답입니다.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 버리세요. 상대방이 예의 없이 굴면 우리도 굳이 예의 차릴 필요 없습니다. 가끔은 눈 딱 감고 저질러 버리는 게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답답한 속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신 며느리분들, 우리 조금만 더 독해지고 조금만 더 뻔뻔해집시다. 우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놀라였습니다.